네, 모처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하락하다가 어제 월요일 시장까지 추가 하락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는데 오늘은 일단은 반등은 제법 강하게 하고 있고요. 반등을 넘어서 반전이 될 수 있는지 전략을 다시 세워보고 연말을 또 준비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고요.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 오성진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뭐 시장 이야기 해야 되겠죠. 네, 뭐 경제방송이고 증권방송이니까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2000포인트라고 하는 지수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2000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 속을 애타게 하는지요. 네. 2050이 사실은 이제 상단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10월 31일 기록했던 고점이 206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포인트에 근접했기 때문에 6년 만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산고가 따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걸쳐서 그 고점 돌파가 가능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찾아온 고점 돌파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결국엔 외국인 매수세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재료들을 분석하는데 시장 전문가들도 계속 어긋나고 있거든요. 네. 뷰가 야,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일단은 뭐 몇 가지 재료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길게 보면 상당히 좋은 지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3분기 GDP가 2.8 나온 거는 뭐 상당히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뭐 중국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7.8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고, 또 하나는 고용, 비농가 취업자 수 고용도 10월 고용도 뭐 20만 명 넘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시장이 기대하는 바였고 제가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팩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ECB가 0.5% 하는 금리를 0.25로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스는 뭐냐면 이제 유럽도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회복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올인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최근에 나온 일주일 동안 나온 얘기인데 사실 주가는 의외로 빠지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에 상당히 증시가 뭐 반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현재의 장세는 결국은 경기 모멘텀이 주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주가들 특히 뭐 유럽 주가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점을 연일 갱신해가고 있는 걸 보면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특히 최근에 10월 달에 증시를 약세고 보이고 있는 데가 브릭스하고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그럼 뭐냐? 선진국에 좋아지는 고리가, 연결고리가 아시안이라든가 브릭스 쪽으로 상당히 오는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당장은 선진국 경기가 좋아진 부분이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해서 돈을 빼가는 우려감이 더 크기 때문에 호재가 좀 적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는 증시에 긍정적인 걸로 보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양적 완화 돈을 빼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 길게 보게 되면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 돈도 다시 회귀하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유출에 두려워하지 말고 길게 좋아지는 펀더멘탈의 이슈에 주목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게 정답인 줄은 다 대부분 인지하시고 계시죠? 네. 뭐 길게 장기적인 안목. 네.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겁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최근에 나타나는 매크로 이 거시경제 지표들 특히 말씀하신 고용이라든지 뭐 일부 제조업 지표 그리고 또 생산성 산업 지표 이런들이 좋아지고 있고 뭐 소비가 거기에 이제 늘어나면은 연말 또 소비 시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금상첨화 이렇게 매크로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체가 다 고루고루 좋아지느냐 이머징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미국이나 뭐 선진국 쪽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 그러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이 주도하는 ECB인데 독일과 ECB의 내부 갈등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뭔가 급한 것이 아닌가. 어떤 통화 정책에 무슨 변화가 좀 있을까요? 통화정책은 유럽은 돈 풀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걷어들였을 경우에 ECB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 피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미리 낮춰놔야 그런 충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독일이 ECB 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독일은 무진장 좋아요. 제조업 경기도 좋고 수출도 그렇죠.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ECB 전체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2014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행 관계가 엇갈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럽 내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크고 독일의 그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독일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ECB가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서 유동성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도 아세안 국가들의 주가하고 피그 국가들의 주가가 틀립니다. 그쪽은 여전히 상향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아세안은 돈을 빼가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것은, 또 돈을 푼다는 것은 상당히 주가상에서도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순간적으로 강세로 갔을 때 유로화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혼자 조용히 웃던 국가는 독일. 그렇죠. 네, 메르켈 총리는 화장실 가서 많이 웃으셨다고 하던데 네.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잘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뭐 유럽과 미국 이렇게 봤는데 항상 구도를 보면 G3를 봅니다. 중국을 안 볼 수가 없는데 3중전회가 끝났고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중국은 당분간 약간 중립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부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중전회가 오늘 끝나지만 사실은 내년 전인대 전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냥 일부 정책들만 발표할 것 같은데 이번에 관심 가지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플러스 요인보다는 중국은 마이너스 요인 쪽에 관심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돈을 푸는 효과, 또 양적 완화 축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줄이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으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동할 걸로 보여집니다. 당분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내년 하반기에 미국이 좋아지고 또 유럽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중국까지 같이 함께 해서 볼 수 있다는 포인트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좋아지는 효과를 중국도 함께 보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수출 쪽은 좋아지는데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살리는 입장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소폭 마이너스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하나 더 우려스러운 사항은 올해 경제 성장률 하단을 7.5로 설정을 했는데 내년 가면 한 7%를 설정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좀 걱정거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시 20분 좀 넘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타진했군요.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축소를 시사했고 긴축 기조의 스탠스를 좀 내비쳤다라고 하는데요. 뭐 큰 악재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각 증권사마다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뭐 하나의 핵심 포인트, 화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오성희 센터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저는 선진국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스피로버 효과, 뭐 이게 이제 내년도의 키워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이슈들이 불거지는 거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얼만큼 강도가 높게 나올 거냐, 그것이 유럽까지 얼만큼 온기를 전달할 거냐, 그 온기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얼만큼 따뜻하게 갈 거냐라는 것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필오버 효과가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낙수 효과죠. 예, 물이 이제 흘러 넘치면 다음 차면은 넘치고 주변도 다 좋아지는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된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 2007년도에 고점을 형성할 때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무너뜨린 것도 이제 미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쇄 효과를 보면서 유럽 거쳐서 중국 거쳐서 한국의 수출 증가까지 가는 것이 최근 6년간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이 2007년도에 이후 지금 6년 동안 전개됐던 흐름이 거꾸로 나타난다. 이게 2014년의 원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회복, 특히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얼만큼 흘러 넘쳐서 한국까지 오게 될 거냐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로 좀 설정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발목을 잡는 요인이 딱 두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출구 전략하고 원화 강세라는 것이 그 사이에
뭐 겉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를 업종별로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 출구 전략과 원화 강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걸림돌로 꼭 생각해야 될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올해도 이제 50여일 남았다고 합니다. 365일 중에 50여일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하는데 달수는 한 달 반. 네. 마무리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뭐 지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종목별로는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단이 좀 튼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마다 벌어들이는 이익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100조. 네.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100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한 1000조에서 110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0조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해마다 10%씩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가치가. 그러면 증시에서 PBR 계산할 때 자산 가치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배당 좀 일부 빼고 나머지 쓰는 거 좀 빼고 나면 7에서 8%의 그 하단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를 볼 때 있어서 지수 하단이 한 1900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PBR 100 한 1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이 점차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단에 튼튼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종목별 대응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지수 대응보다는. 그래서 종목별 대응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뭘 사야 될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4분기 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벌어질 장에 선반영되는 장세고 4분기에 떴던 종목이 내년 내내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키워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품주 쪽인데 IT 쪽에서는 원화 강세라는 그런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완성 세트 메이커보다는 부품주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품주 중에서는 반도체 쪽하고 LED 쪽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보다는 부품주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좀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율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으로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내수의 뭐 백화점이나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업체들보다는 소프트웨어 뭐 그런 설비 없이 하는 그런 그 홈쇼핑 같은 이런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성진 센터장님은 또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는 또 신이 커버를 하셔야 되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또 옛말이 있듯이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을 또 받아야 되는데 기도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하도 시장이 좀 어려워서 이런 말씀 드려봤고요. 마켓리더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고요.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 오성진 센터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